고등학교 때 나는 같은 버전을 피했다. 같은 버전을 피했다. 참수당한 이유는 별거 아니었고 그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그려졌다. 한 번은 그가 내 옆에 앉아 나에게 가라고 말하며 내 손을 꽉 잡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을 본 적이 있었다. 학교에 가서 우연히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단체 활동에서도 서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몸을 굽혀 내 손을 뻗고 내 뺨에 살짝 손을 대고 입술에 살짝 손을 대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끝났어. 그가 날 좋아하는 걸까? 2살 때 노래방에서 러브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방에서 카드 한 벌을 꺼내며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누군가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돌려 창백한 내 눈을 마주쳤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한 달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제 특별한 능력은 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눈은 더더욱 마주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시험지를 건네주다가 실수로 그의 손을 만지자 그는 금세 발기했습니다. 그의 붉은 손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심지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얕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크리켓이 있어요. 르당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르당과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도시의 유학을 갔고 함께 연습도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지만 그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저도 그를 빙산의 일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익숙한 세탁세제 냄새가 났고 그가 시험지를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 느껴지는 가벼운 바람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고 그것은 작고 모호하고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손 사이의 차가운 기운을 사랑했습니다. 물카드 한 장에 탐욕스럽게 큰 소리로 웃으며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내려놓자 보드에는 웃음을 터트리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신부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도록 강요했다. 나는 진짜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옆 가게의 수수료에 이끌려 그 카드를 샀다. 너무 많아서 다시 손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 카드를 내려놓았다. 15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 둘은 이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분위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내 옆에 앉은 사람만 불행해하며 끊임없이 물을 마셨다. 하지만 참아내야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아름다웠고 물처럼 차가워 보여서 알 수 없이 얼굴이 붉어졌다. 10줄까지. 반의 한쪽 조각상은 나게 너무 벅찼다. 경계선에는 이상한 구멍이 생겼고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는 분개하며 말했다.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몸을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의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15줄도 못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모두의 춤사위 소리에 나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르당은 불만스러워 보였고 2골드를 더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구석에 있는 안닷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2번 전화하려고 열어보니 르당의 메시지였습니다. 보고서를 마친 후 나는 거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에 구인 공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내가 떠날 때 르당이 내 반 친구들의 안전까지 신경 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댓글을 남기지 않았고 나는 전화를 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앞으로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냥 그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할 때 포기하려고 그를 직접 때렸습니다. 다음날 수업은 한 과목과 저녁 과목 그리고 르당과 함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고르려고 20분 일찍 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그의 왼쪽 어깨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머리를 매만지며 못 본 척했습니다. 어차피 그가 저를 찾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르당의 다리가 2갈래로 갈라지더니 제 귀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휘둘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걸음 뒤로 물러나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르당도 자신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알아챘고 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인도 돼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때려내야 했고 그제서야 그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떠나려던 순간 그가 나를 잡아 끌었다. 이모,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계약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또 뭘 하고 싶은지 묻자. 그 젊은이가 나왔다. 벌써 서두르고 있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따라왔다. 네가 날 구해줬어. 난 아주 깊이 있어. 게임을 통과하지 못해도 똑같아. 그는 종종 나를 들어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했다. 내 눈을 마주치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누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 지나가 주세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그 안에서 각자의 눈끝이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내 영혼아, 잠깐. 누구의 영혼이냐? 바로 나였다. 예쁜 학생이 입학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매년 전통에 따라 예쁜 3학년 학생은 군 지원병으로 선발된다. 같은 방에 있었는데 몸에 난 하얗게 타들어가는 자국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갔을 때 우연히 만난 교복 수취인도 쓰레기를 치우러 왔다. 그는 190을 잘못 썼는데 내 키가 165인 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기분이 상했다. 여우 영혼은 그를 노려보더니 재빨리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서서 떠났다. 군 지원은 14일 동안 지속되는데 다행히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아서 아직 길고 씁쓸한 자국을 한 번에 지울 수 있다. 교복을 입은 예쁜 학생들은 점점 누렇게 변했다. 이 녀석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인견은 끝이 없었다. 아직 지원 장교로 배정받았는데 지원 장교는 필요 없다. 쉬는 시간에 가격만 보고 나가면 된다. 너무 불공평해. 나는 입술을 깨물고 마음속으로 세 갈래로 나뉘었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산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 옆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는 간신히 옆으로 퍼져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그를 보고 중앙을 바라보며 가끔씩 경례를 하거나 저 멀리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형체를 살펴보았다. 군수의 임무는 돌아서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는 결백하다.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큰 덩치가 말했다. 군수네가 모두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 하니 반 전체가 박수를 쳐 감사를 표해야 한다. 빨리 보온병을 내려놓으세요. 르당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눈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의 열정을 느꼈다. 몇 분 후 나는 물놀이를 하는 것 같았고 내 눈은 매우 행복했다. 게임이 꽤 잘 되었기 때문이다. 르당이 나를 부수려고 했지만 말이다. 내가 너무 지칠 때마다 나는 그를 끌어내어 나를 대신하게 했다. 우리의 공연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르당이 학교에 공부하러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고 르당은 나에게 물음표를 줬습니다. 그의 고귀한 주인은 사본에 과부하가 걸렸을 것입니다. 나는 농담을 하고 다시 행복하게 누른 다음 대화를 접고 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단계 사본 그룹이 다시 모였습니다. 때로는 총 10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타동피와 투탄. 두 자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타동피의 자리에 정중하게 앉았습니다. 비밀리에 감사했던 레당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가 나에게 사랑의 폭발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지하철에 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아이는 정말 느립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우연히 투탄의 세심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1분 후 레당도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토탄의 장면 옆에 앉았지만 그는 무시하고 그 장면에 앉을 의자를 끌어다 놓으려 했다. 토탄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토탄은 르당에게 말하듯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멈출 생각은 없었다. 르당,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는 천천히 멈춘 척하다가 먼저 그녀의 눈과 마주쳐 엿듣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를 듣고 토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토탄, 르당이 그에게 선물을 줬어. 르당은 받지 않고
그저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한과나. 잠깐만 조용히 있지 마. 그때 누군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콴토탄의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미안. 아. 토탄은 너무 당황해서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졌을 때 그는 다시 나를 흘끗 보았다. 탄의 친구들이 그녀를 꽃밭으로 끌고 가 자물쇠 쪽으로 끌고 갔다. 려우당, 우리에겐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 신들린 두 사람은 서로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 어머니 쪽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토탄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기 말. 아름다운 학생회 활동이 행복보다 더 유익했고 르당과 나는 교류할 기회도 더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학생회는 신입생들을 위한 비밀 모임을 열었다. 그 모임에는 개띠생이 있었는데 얼굴에는 박식함이 넘쳤고 몸에서는 오일하우스라는 두 글자가 스며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아 나를 기쁘게 해주려 애썼다. 르당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을 점쟁이, 기업 테스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일 부족이라고 소개했다. 어색하게 두 단어를 말했는데 제대로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들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설명하기엔 너무 길었다.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심지어 선물까지 줬다. 그것도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차 선물이었다. 그의 거창한 고백에 나는 겁에 질렸다. 더듬거리며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내 동생의 사랑은 항상 기계에서 나오는 거야. 그의 친구들은 춤과 조화를 이루며 아래에서 폭죽 2개를 터트리기까지 했어. 젠장.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빠졌어. 미안해. 사랑에 빠질 생각은 없지만 날 좋아해줘서 고마워. 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도망쳤다. 그 직후 그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무리에게 눈물을 흘리기를 바랐다. 친구들이 진짜 지점을 보러 가자고 할 뻔했다. 위에 르당 지점은 다른 수많은 지점들과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지점 번호와 2번째 번호로 답장하는 것을 잊었다. 늙은 녹색 그림자. 할 말이 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르당은 방금 3점 슛을 맛봤다. 겨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임의 안개층으로 덮인 평평한 방을 쓰고 있었다. 주변의 여자애들은 모두 흥분해서 내 버전을 번역하게 했다. 나를 보자 르당이. 그들에게 뭔가 말한 다음 셔츠를 잡고 울면서 내게 걸어왔다. 그는 내 앞에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맛있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볼선수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흥분해서 그 여자애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차가운 르당은 2시간 동안 웨딩카만큼이나 길었다. 그는 나를 키나무로 끌고 갔고 나는 어젯밤에 휴지를 꺼내 오랫동안 그에게 주었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새로 부유한 석유 가문이었고 그의 연인은 약하지 않았다. 그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의 회고리질 얼굴은 그를 버린 여자의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그를 데리러 온 나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전에 들었던 문장을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영화였다. 사랑에 빠진 바보 같은 나조차도 나와 르당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아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르당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는 야행성 동물이야. 그가 깨달은 순간 거의 바로 답장했다. 그날부터 르당의 키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정신을 잃고 집중력을 잃었다.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자동차 사진작가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르당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부이옵랩에서 여러 번 만났고 친구도 많았다. 그래서 과일 2상자를 사서 병원에 갔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르당이 미소를 짓지 못하게 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조금 당황스러웠다. 사과 언덕 한쪽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르당이 안 왔어. 내가 물었다.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장 선생님의 휴대폰에 손을 댔다. 그럴 필요 없었다. 그러지 않으면 관심을 끌려고 추파를 던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아무도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하지. 선생님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 남자친구 있다고 들었어. 학교 교단에서 봤어. 물론 아니지. 그냥 3학년일 뿐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는 틴저 그룹의 상속인이야. 부유한 가문이고 잘생겼고 부끄러울 게 없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어. 그냥 그가 플레이보이 과거를 신경 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는 틴도 필요로 했어. 몇 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마자 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눈썹을 찌푸리며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익숙한 짙은 빗소리가 문에서 들려왔어. 그가 그저 후배일 뿐이라고.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레장이 들어와서 가져온 과일을 직접 테이블에 내려놓았어. 난 당황했어. 미안해. 그가 대답하는 줄 알았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점쟁이가 음식을 접는 것을 보고 그에게 먹이까지 주었다고 했어. 뭐라고? 난 멈췄어. 그와 나는 부딘을 찾으러 간 첫날 딱 한 번만 그를 초대했어. 그 당시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공영에 처했나요? 그 사이에 그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난 쉽게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야. 잘못 들었어. 지금 멍해. 다행이야. 안 그러면 네가 친구라도 있으면서 르 지악이랑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다시 멍해졌다. 그만해. 르 지악은 언론에 떴어. 판사를 바꾸겠다고 맹세했잖아. 다른 사람들의 헛소리는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렇지. 그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이번에는 병원에 가는 셈이니 빨리 낫거라.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르지앙이 날 바꾸겠다고 맹세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주인이 직접 말했는데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어. 아마 신경 쓰려고 그랬을 거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센트럴 레지던스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일 나랑 같이 나가자. 르지앙은 나를 도시의 유명한 연꽃 모양의 우산 광장으로 안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눈을 던지고 모래사장에 가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겨울 방학에 사찰에 공부를 시키니 방문객이 몇 배나 더 많았다. 그는 눈을 던지고 싶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눈 던지는 법을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모래사장에 올라가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높이가 무서워서 옆벽을 꽉 붙잡고 감히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했다. 레장은 나를 잠시 붙잡고 낮은 자세로 가두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높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더욱 분명했다. 곧 우리는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를 거야. 너무 크면 내가 매달릴 수 있어. 누가 널 매달릴 수 있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래 심연을 내려다보며 나는 곧바로 눈을 감았다.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레장은 내가 너무 세게 꽉 쥐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인사. 내 눈은 온통 흐릿했다. 르가 붉은 손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너와 나의 감정이 남아있었다. 또 슬퍼지려고 저녁 식사 초대해. 나는 곧바로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도시의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내가 감히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호화로운 붉은 흙을 보고 나는 침을 흘리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사실 네가 가면 괜찮았다. 괜찮았다. 나도 기름이 꽤 많았고 점쟁이 못지않았다. 서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가 내놓은 마지막 요리는 내 머리 2배는 되는 왕개였다. 나는 그의 눈을 가리고 말문이 막혔다. 불은 안 돼. 이건 너무해. 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가 감히 가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혼내려던 순간 나는 갑자기 난 해산물 싫어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북적이는 분위기는 매우 지루해졌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요리들도 아주 맛있었다. 나는 밥 2그릇을 연달아 먹었다. 르장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갑자기 이상하게 사람처럼 변했다. 지난번에 좀 허세를 부렸기 때문일까. 내일 또 외롭고 살찐 나를 데리고 외식하러 가자고 했다. 여아, 나물을 제일 많이 먹고 싶어. 다음날 나는 평점이 가장 높은 사천식 허거집을 골랐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르장과 나는 붐비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웨이터가 이미 그에게 번호를 건네주었다. 우리 둘은 전화기에 적힌 139번을 보고 확성기에서 334번으로 전화가 왔다는 안내를 받자 그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그 순간 르장과 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냉정했다.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 나는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두 그루의 사냥감 나무가 3시간 동안 그 지역에 나타났다. 안나카 킴쿵께서 나와 안나카카투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관대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에게서 받은 요리지만 소고기 2그릇과 탄광 1그릇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마스크를 막 쓰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화상통화를 하라고 부르시고 미용시술도 해주셨죠.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젊음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리셨고 삼촌은 석유 회사 사람이 저를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즐겼고 삼촌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알게 된 후 저는 오랫동안 거절했습니다. 삼촌과 그 셋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사업을 했고 그저 우연히 그 이야기를 꺼냈을 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활기가 넘치시네요. 가장 장난치는 사람이 어머니니까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이야, 누가 눈치채셨나요? 어머니야,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제 딸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 입은 죽어버렸어요. 할 말도 없고 결국 거짓말을 해야 해요. 어느 순간 룸메이트가 태반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건네주셨어. 은은 너랑 르 단기 정말 친하잖아. 학교에서 차갑고 유명한 얼굴인데 팬도 꽤 있고 내 룸메이트도 그중 하나야. 그렇게 친하진 않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긴 했지만 그렇게 친했던 적은 없었어. 그 애는 여자애를 안 치려고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너그러웠어. 그때 그 애가 사랑에 빠졌던 걸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을지도 몰라. 잠시 생각했는데 정말 그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 전에도 몰랐지. 공부 잘하는 타입인 것 같았어. 맞아! 르 단기 문자를 보냈어. 룸메이트는 예의 바르게 굴려고 애쓰며 감히 엿보지도 못했지만 그 당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 내가 고집스럽게 말했어. 내일 필요하면 서류 가져오는 거 잊지 말라고 했지. 룸메이트는 바로 동의했지. 그러고는 르당에 대해 몇 마디 더 하더니 본론으로 돌아갔어.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나를 끌고 가서 그 둘과 공포 방탈출 게임을 하게 했어. 난 보통 집중하는데 난 원하지 않아. 전구가 되려고 가짜 내 가장 친한 친구. 넌 정말 속이는 사람이야. 너와 없이는 감히 놀지도 못해. 레당도 있고 너도 가라고 했는데 그냥 허락했어. 네가 안 가면 그 사람은 품격을 잃을 거야. 알았어. 하오타! 레당과 나는 이미 이 애매한 단계에 와 있어. 너무 많은 말과 친밀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이름만 들어도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 다른 여자가 이미 문 앞에서 나를 겁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 밑에 있는 허타의 친구는 키가 크지 않고 안경을 썼지만 학자처럼 보였다. 첫 번째 아내는 그가 차갑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나를 울렸다. 그도 너처럼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 같은 문에 들어가지 마라. 저번에 레당 밥 먹었을 때 아직도 부끄러워. 그래서 이걸 내가 하자. 돈이 없어서 방탈출을 해야 하는 건데 공부 몇 번 한다고 밥 한 끼 값어치를 하는 거지. 그날께 때문에 아직도 위태로운 기분이 든다. 복잡한 눈빛으로 르당을 흘끗 보며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방탈출은 물놀이 기숙사 테마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 복도가 펼쳐졌고 양쪽으로 방 6개와 화장실 하나가 있었다. 안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고 출구 표지판만 옅은 파란색이었다. 깃발만 있었는데 리더가 내 손에 날아들어와 내가 리더를 하도록 강요했다. 방금 왼쪽 첫 번째 문에서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았다. 고개를 돌려 르당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백인 아주머니를 이용하는 듯 얼굴을 계속 바꾸고 있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은 매우 부드러웠다. 알고 보니 르당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단서를 찾기 위해 헤어졌을 때 침실에서 하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첩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 서 있던 테이블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가 군중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넨 후 르당기 따뜻하게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가 막 뭔가 말하려는 순간 바로 내 앞에서 하인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몇 걸음 빠르게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나를 뒤로 잡아당기자 그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르당은 자리에 앉았고 그의 숨결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너무 늦어서 불이 다시 켜졌을 때에야 나는 그의 손을 놓았다. 손바닥은 약간
축축하고 냄새도 났지만 나는 그의 셔츠에 손을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았다. 첩이 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코를 킁킁거렸기에 내 눈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고 해변은 끝났고 평화를 풀어줄 케이크가 있을 거야. 데이트하기에 너무 어울리지. 그렇지. 내 사랑. 사랑의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한 두 사람. 데이트는 아니야. 티에는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의식적으로 르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울려. 그는 나를 보려고 했다. 안심해. 내 마음속에서 오류가 떠올랐다. 이 기회를 빌려 새로운 허회를 번역하고 우리 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르당과의 당은 시선을 피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내일 가봐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품절이에요. 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향기가 오래가기 전에는 가지 마세요. 그림자의 새로운 상태는 나와의 이 약속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범씨의 약속을 잡았고 정시에 출발합니다. 르당과 나는 강변공원을 5분 동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긴 줄에 반사되었고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우연히 반대편에 익숙한 두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르당은 멈춰서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마우마우는 재빨리 걸어갔고 나는 재빨리 그의 소매를 잡아당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꽉 더 강하게 끌어안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람이 사라졌습니다. 저울을 잡으세요. 다시 묻고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맙소사. 주인에게 인사도 못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는 이미 그 녀석을 공개적으로 좋아했고 심지어는 그 애정 때문에 겁을 먹고 쫓아냈죠. 이제 우리가 함께 걷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도망칠 길을 찾기도 전에 부모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재빨리 다가오셨습니다. 애는 엄마가 부르시더니 바로 르당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 개는 르당아입니다. 엄마는 꼬리를 손목까지 쭉 뻗으셨는데 특히 르단기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추파를 던진 건가요? 엄마는 기억하셨습니다. 잘생기고 성숙해 보이는 두 사람. 뜻밖에도 둘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엄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두 아이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르당기 저를 흘끗 보더니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4명의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엄마는 르당아를 안검에게 데려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불꽃놀이가 곧 시작될 터였고 우리는 좋은 구경거리를 찾았다.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르당은 운명에 이끌려 몇몇 사람들을 맞이했다. 나는 그가 마음속에 있다고 비난했다. 주변은 매우 시끄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맥박이 나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첫 번째 불꽃놀이가 하늘에서 터졌고 그의 불빛이 군중을 환하게 비추었다. 불꽃놀이가 계속 하늘로 치솟자 르당은 나를 돌아보며 밝은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당신을 좋아해요. 동시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불꽃놀이 줄을 풀었다. 미래의 모습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르당은 가면을 쓰고 있었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늘을 가득 채운 황금빛 불꽃놀이를 찾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의 형태를 분명히 이해했다.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웃었다. 물론 하고 싶었다. 르당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손을 잡고 키스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연인일 뿐만 아니라 연인 같았어. 4학년이 되어 인턴십을 가야 했는데 르당에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 마치 상속 재산 얘기라도 하듯 직설적이었지. 날 쫓아낼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르당은 지금까지 부모님 댁에 가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부모님도 안 오셨어. 뭔가 어려운 말일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묻지 않았어. 작은 회사에 인턴십을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채용 공고 당일에 탈락했어. 죄송해. 위에서 규정한 거고 방금 공고를 받았어.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에 지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르당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물었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회사가 어떤 점성술 그룹의 계열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에게 인턴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지원만 해도 제 전공에 딱 맞는 좋은 회사라는 사실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잘하면 오랫동안 그 회사에 남아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괜찮아요. 르 당기 제 손님입니다. 다른 회사에 지원할 필요 없이 내일 소식을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부서장님이 직접 저를 회사로 연결해 주셨는데 그의 매우 다정한 태도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르 사장님이 특별히 햄을 생산하셨으니 야근할 필요 없이 정시에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CEO 레. 부서장은 웃었다. 네. CEO 레를 통해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정말 부자였다. 나는 강제로 정수기에 들어가 그를 위해 비디오를 열었다. 그는 작은 죽은 영혼의 회사를 인수했다. 화면 반대편에는 에러 당기 마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족은 돈이 있으니 재산을 물려받으러 돌아와야 해. 나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고 엘레당은 웃었다. 자기야,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회사를 인수한 후 엘레당은 거의 돈이 없었고 그의 식사는 모두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비했다. 나도 그에게 요리할 기회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돈을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 요리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의 방에 가서 누워 있었다. 그는 일했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어느 날 방금 산 분홍색 스티커를 뭉치로 챙겨 르단기 학교에 갈 때 그의 작업진의 귀퉁이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의자 등받이에도 붙이지 않고요. 그는 비서 몇 명을 데려왔는데 다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들 고집이 세더라고요. 르당은 스티커를 흘끗 보더니 솔직하게 손을 흔들며 여기 하나 더 붙여줘라고 했어요. 졸업 후 더 나은 직장을 구했고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어요. 르당과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의 삶을 시작했죠. 야근을 할 때마다 오픈 키친의 앞은 바퀴벌레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움직임을 들은 르당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다시 불러안아 키스했어요. 오늘 뭐가 이상해? 물론 네가 며칠 동안 말하던 요리 때문이겠지. 눈이 번쩍 뜨였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입술에 키스한 다음 플루트 쪽으로 돌아서서 기다렸어요. 레 당근 더 이상 내 젊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숙함과 성숙함이 점차 나타났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나는 극도로 행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특별한 능력은 마치 기적처럼 효과적이었습니다. 1살 때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그와 마주하려 했지만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있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와 마주할 때마다 나이에 비해 행복감이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타 단피에게 다시 시도했고 그 결과는 편안함과 기쁨이 2배로 커졌습니다. 우연히 투탄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속하지 않는 감정을 보았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감정도 없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가 레당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행복했고 나도 행복했습니다. 레당기 나에게 키스한 후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나는 마침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연스러워 보였고 품이 있는 태도는 부유한 집안의 풍모와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명적이면서도 매우 온화하고 다가가기 쉬웠다.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나를 안치고 물을 써서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엔. 드디어 당신을 볼 수 있군요. 어머니는 웃으며 르 당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다. 그 소년과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는 항상 당신을 비난했고 만나지 못하게 했죠. 이제 당신을 불태우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이 소년은 며칠씩이나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벽에 걸린 기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롱 부인이 2분을 먼저 방문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친절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우리를 하룻밤 묵게 하려고 했지만 르당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 손에 끈이 든 자루를 쥐어주었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감쌀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받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났다. 우리는 아직 날짜도 정하지 않았지만 첩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고 첩은 기름 목욕을 위해 많은 것을 가져왔다. 그녀가 왜 나보다 빠른가? 나는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메시지를 눌렀다. 바람은 이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 약간 창녀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원래 버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조여야 했다. 첩에게는 행복해야 할 5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르당은 수건 하나만 들고 막 욕조에서 나왔고 그는 내가 웃으며 그를 찾는 것을 보자 몸을 숙여 내게 키스했다. 그 후 첩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를 보니 그녀는 신부가 되기 전에 들러리가 되어야 했다. 내가 이렇게 대머리로 누워있던 걸 기억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아버지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다고 믿었어요. 언제부터 그녀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나요? 고등학교 때 숙제를 할 때마다 다 했다고 말했는데도 손은 여전히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때는 속아서 부족했어요. 침대에서 쉽게 일어났죠. 내가 이렇게 키스할 때의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어요. 앞장서서 물건을 찾아 고등학교 물건 상자를 뒤져 졸업사진과 기념품을 찾았어요. 카펫 위에 있던 사람. 내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는 뒤에서 나를 안아올렸어요. 처녀 자리까지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남처럼 굴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웃었어요. 특히 네가 나랑 친구였을 때는 한 번도 쳐다볼 수 없었어. 러당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때 그는 나를 좋아했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러당은 작은 소리를 내며 머리에 살짝 바짝 다가갔다. 어렸을 적 그는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존감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친구조차도 그러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했다. KTV에서 서로 마주보며 게임을 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아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내 눈에 자꾸만 죽어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동안 그를 괴롭혔다. 내 손 바로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그가 나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손을 떼며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괜찮아. 미안해. 레오. 네, 자존감을 다치게 했구나. 낡은 물건 상자에서 낡은 전화기를 발견했는데 오래전에 구식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시신은 아직 켜져 있었고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아직 저장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꽂혀 있었다. 르지악의 번호였다. 오랫동안 잊어버렸지만 전화기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황한 듯 저장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험 후 공부했던 사람의 이름과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나와 같은 학교에 등록해줘서 고맙다. 파이 아래 왼쪽의 결혼식에서 나는 그 차를 꺼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빴고 르지악은 항상 내 옆을 바짝 따라왔다. 결혼은 너무 복잡해.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아. 르지악은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나는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다. 무대. 파이 아래 왼쪽. 그리고 심어진 차가 비처럼 물었다.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나도 눈이 충혈되었고 르지악은 어쩔 줄 몰라 내게 티슈를 가져다 주었다. 결혼식 부케를 던질 때가 되자 나는 그 부케를 가리키며 아직 지루해하는 다른 여자들에게 이 행운을 남겨주려고 했다. 하지만 부케는 내 손에 바로 주어졌다. 나는 부케를 자르고 지느러미를 잡고 달려가 레장에게 건넸다. 그는 살짝 자세를 잡은 후 결혼식을 올리고 받아들였다. 박내 가문의 정기송과 며느리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다. 다음 달 아내는 처발의 왼쪽에서 결혼했고 레장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레장은 나와 함께 결혼식 시식을 하러 갔다. 인터넷에서 삼촌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동안 결혼하기 쉬울 때마다 사랑의 대가가 100만 달러씩 올라간다는 글을 읽었다. 그는 나를 받아들였다. 우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지만 네가 너무 아름답게 태어났기에 나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8벌의 드레스를 모두 입어보니 사랑의 총액이 정말 800만 달러나 늘어났다.
결혼식은 아직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상들만 얼굴이 험악해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레장 계산 결혼식 새벽 3시에 저는 열 형제를 얻기 위해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레장은 제가 아침 일찍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막 강물에 얼굴을 씻었을 때 빨대를 제 입에 넣고 순종적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험상궂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키 큰 몸, 곧은 다리, 그리고 머리카락은 제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 표시를 한 후 저는 레장이 기름을 가져오도록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가 길을 안내해 주었기에 저는 침대 위에 붉은 천을 정리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남바우리 씨를 더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밧줄이 계속 아팠고 다른 친구가 주게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밧줄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즉시 그것을 첫 번째 층에 숨기고 2바퀴를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르장이 쉬운 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집의 첫 번째 층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양쪽에서 온 카메라맨과 친척들이 따라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작은 방이 가득 찼습니다. 삼촌... 밧줄. 그냥 가세요. 르장은 움직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다 말했지. 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르가크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을 추측했습니다. 르장이 부드럽게 제게 밧줄을 걸어주었고 아기는 저에게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모두의 방문이 흥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아기의 입술에 문이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는 부드럽게 키스하며 인사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르장에게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어리석어서 후회했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다시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람을 지칭한다고들 하는데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당신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책을 읽을 때 좋은 구절을 표시하고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3시간씩 줄을 설 수 있는 헛고 한 그릇을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잘 지칭하는 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를 돌봐주고 제 모든 감정을 참아주고 제 어리석은 소원을 들어주고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